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8월 29일 기술적 분석 A 좋은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대했던 이벤트가 좀 마무리되고 있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되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좀 마무리되는 모습입니다. 어차피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해가지고 시장이 호재로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올라도 다시 밀릴 가능성이 높은 그런 흐름이었고, 그 다음에 반대로 지금 이제 밀리고 있지만 밀린다 하더라도 다시 리바운드가 나올 그럴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찌되었거나 이번에 급락을 했다가 반등을 하면서 눌림을 테스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그냥 테스트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엔비디아 자체로 봤을 때도 지금 이제 시간외에서 120불을 살짝 하회하고 있지만 114.5불 혹은 122평, 120평이 지금 한 106불 정도 되거든요. 그런 라인들을 한 번 정도 더 테스트하고 오는 것이 엔비디아 자체로도 조금 더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어제 그저께죠. 차기사 3.0 공개 방송 때도 그날 올라가면 어제 조정이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 있는 거고, 어찌되었거나 지금의 하락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어차피 올 조정에 대해서 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한국시장 같은 경우에도 개파락이 나와도 아마 또 청개구리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최근에 우리 시장의 어떤 구조 자체가 조금은 비정상적이라고 보고 있고, 중요한 거는 이런 이벤트를 앞두고 눈치를 보다가 어떤 불확실성이 해소된 이후에 다시 정상 범위로 돌아오느냐 혹은 거래량이 다시 늘어나느냐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금투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시장에 수급이 돌아올 만한 요인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 특히나 2차전지만 봐도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분명히 공매도가 우리 시장에 한시적 금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매도들이 괴롭히고 얻어맞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이 좀 정상화되기에는 시장이 굉장히 점점 좀 망가지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전략적인 관점에서는 우리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홀딩은 계속 홀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신규는 역시나 다시 최소한 2607 이런 라인이 내려올 때까지 대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선물 30분 흐름을 보게 되면 실적법 발표하기 전부터 미리 조정을 좀 거치는 그런 모습이고, 실적 발표 이후에도 하방의 흐름을 좀 만들어내고 있다. 아마 이제 우리 시간으로 7시면 다시 거래가 재개될 텐데, 그때도 이제 아마 밑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결국은 이런 흐름들이 물론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따른 영향이긴 하지만, 사실 엔비디아가 그렇게 못된 실적을 발표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그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역시나 외바닥으로 올라와 가지고 적어도 120평 눌림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이런 눌림 없이 올라오다 보니까 맞고 떨어져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는 거다. 이런 흐름들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인지하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 걸렸어, 뭐했어,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나스닥의 어떤 매수 타점을 노린다라고 그러면 다시 한번 122평 누릴 때가 가장 괜찮은 타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자체로 보게 되면 지금 시간외에서 지금 118.7불, 8불 이렇게 밀리고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이미 이야기 드렸죠. 양원 상단 자리를 다시 깨고서 하단 혹은 120평을 가는 수순이다. 본 종목은 어찌됐거나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와 가지고 조정이 필요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존에
그렇죠? 갭자리에 대한 조정을 이야기 드렸고, 백블라인 아래에서는 매수해도 된다. 이 위에서는 어떻게 매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린 거고, 이제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셨던 분들은 다시 122평 혹은 양훈 하단을 노리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면 되겠다. 역시나 뭐 실적 발표를 봐도 엔비디아가 좋은 종목이기는 틀림없다. 그러니까 좋은 종목이라는 게 별거 아니죠. 돈 잘 버는 종목이죠. 시가총액이 여전히 부담스러운 것은 맞지만 전반적으로 수익성에 있어서는 우상향을 아직까지는 계속 그려가서 피벗이 나오려면 아직도 몇 분기 더 남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자리 중에 노리시는 분들은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다. 아니면 뭐 분할로도 괜찮겠죠. 그리고 우리 시장으로 오게 되면 뭐 오늘 개파락 출발을 하겠지만, 일단은 여기 지금 이제 갭자리를 남겨놓고 있잖아요. 이런 자리들에서 출발해가지고 양봉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아무리 빨라도 다른 거 없이 2607 최소한 이 자리는 와야지 신규를 고려할 수 있다. 이 위에서는 더 가든 말든 홀딩 물량의 몫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 여전히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또 코스닥을 노리는 것이 여러 가지 효율적인 면에서 좀 더 나을 것이다. 뭐 이런 관점들은 변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느덧 8월이 점점 마무리되고 있죠. 오늘 내일인데, 사실 한국 시장을 투자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유쾌한 흐름들은 분명히 아닙니다. 조금은 견뎌야 되고 어려운 흐름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전략들 정비하면서 9월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저는 런치박스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